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는 말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내란이 있은 날부터 내란 공범과 잔당 소탕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확인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판결이 이례적으로 늦어지면서 혹시 윤석열이 돌아오는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닐까 온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매일매일 고통받았었습니다. 한덕수가 이완규 등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월권이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위헌적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내란 종식도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행히도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윤석열을 파면했고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을 중지해달란 가처분 신청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위헌적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시켰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다시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이 정해지면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법원장 조희대가 빌런 짓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직위원회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라는 해괴한 결정으로 탈옥시켰을 뿐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온갖 특혜를 주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해괴한 결정과 특혜의 배후가 조희대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조희대가 대선 선거 기간이 목전에 있는 이때 우리 사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대선에 개입하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의심되는 행동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고 그 의도가 선거라고 하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의 주권을 간접적으로 침탈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조희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한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국민은 의심의 시선으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매불쇼에서 최욱 MC와 최강욱 의원이 이번 상고심에 대해 잘 정리하여 설명한 영상 소개드립니다. 다들 기억할 겁니다. 3월 2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네. 뭐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그 자체가 일단 문제입니다. 네. 예, 근데 3월 26일에 무죄 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불복을 해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요땐 또 스피드 빨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즉시 상고했습니다. 요때는 예,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대법원이 받았잖아요. 네.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제 오전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이 사건 너네가 판단하라고 배당을 했어요. 어제 오전에. 어제 오전에 네. 소부에 배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너네 4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하겠다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다시 올린 거네. 네. 그러면? 하루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고요.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서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명의 대법관이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12명. 12명. 여기까지 됐죠. 네, 오케이. 예. 그런데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도 너무 빨랐어. 그 속도. 그래서 다들 경악했다고. 왜 이렇게 빨라? 하루 만에 해버리니까. 그런데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어제 합의 기일을 열어서 바로 심리를 또 해버렸어. 그래서 두 번째 경악을 합니다. 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빨라? 네. 경악을 했죠. 그리고 오늘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다음 합의 기일을 내일 24일로 또 갑자기 또 잡아버렸어. 왜 이렇게 빨라? 빠르고 세 번 빨라. 메가패스. 예. 너무 빨라. 예.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한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확실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나머지는 저는 아예 몰라요. 네. 그래서 최강욱 인턴 기자에게 이 사건을 넘기겠습니다. 네. 인턴한테 넘기시기에는 너무 큰 사건 아니야. 내용은 사실 수습한테 맡겨야 돼. 내용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상고심에서 뭐 이거를 뒤엎거나 6월 3일 안에 무슨 사고를 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죠. 항소 기록이 상고심 법원으로 넘어가는 데만도 한 달이 넘게 걸린다. 맞아. 통상. 근데 그것도 샥 넘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와, 네. 너무 빨랐죠. 그것도 저는 제가 나름대로 법률가라는 타이틀을 하고 산 지가 30년인데 처음 보는 일이에요. 전부 다. 아, 전부 다 처음 예, 보네. 그렇게 빨리 상고심에 간 것도 참. 아니 내가 또 변호사만 한 게 아니라 전문 피고인으로 또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몇 개인데 내가. 맞아. 근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러고 거기 넘어간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고 그 전에 또 공동조라는 데에서 이거 재판 연구관들이 검토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그냥 초스피드로 거의 생략되다시피 하고 지금 넘어가고 와.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아 그러면 소부에서 잠깐 논의하고서 전원합의체로 보내네 마네 하는 얘기가 다음에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바로 당일날 그냥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당일에. 그건 대법원장이 한 거예요. 네. 전원합의체로 가면은 재판장이 대법원장이에요. 그리고 전원합의체로 보내는 원래 원칙은 원래 기본은 소부라는 건 대법원에서 4명으로 구성된 부가 먼저 사건을 심리하는데 거기서 대법관들 간의 의견이 갈릴 때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올리자 했을 때가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되게 이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니 전원합의체로 올리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법원장이 이거는 전원합의체로 올리세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를 명분으로 해서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작동한 대법원장이 이거는 내가 주도해서 어떻게든 내가 생색을 내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동인이 된 것 같고 네. 그 전원합의체로 갔는데 가자마자 노태학 대법관이 또 나는 중앙선관위원장이니까 빠지겠다. 네. 이것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 게 많거든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나는 빠지겠다는 것도 난 처음 봤어요. 아, 그것도 처음이에요? 네. 저도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거든. 내 사건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 아, 노태학이? 네, 그 고발사주 고발장 사건이 죄명은 선거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법원 올라가 있으니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 그것도 이례적이네. 네. 그것도 나는 희한하다. 이거 언제 이 사람들이 이런 적이 있었어? 이게 희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그리고 심리 기일이 바로 정해졌잖아요. 바로. 이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내가 변호사를 허름하게 해서 처음 본 건가 하고 내가 후배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 네. 넌 이거 본 적 있냐? 심리 기일 정해가지고 그 자기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법원에다가 자기 사건 번호를 이렇게 넣고 치면은 그 일정이 나오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어떻게 돼? 근데 대법원은 그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냥 사건이 접수됐다. 이게 뭐 저기로 넘어갔다. 뭐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다. 이런 것만 나오지. 네. 며칠 날 뭐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예.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게 또 생전 처음으로 날짜가 정해졌다고 나온 거야. 아. 그러더니 날짜가 한 번 정해진 게 나온 것도 이상한 건데 그거를 다음 기일은 또 다음에 또 한다고 그것까지 또 정해서 또 거의 이건 뭐 중계 방송을 해. 아, 원래 그 대법의 일정이 이렇게까지 중계된 적이 거의 없군요. 한 번도 못 아, 봤다니까요. 못 봤어. 네. 아, 그래.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이라도 해보면 대법원에서 야. 지금 심리기를 며칠로 정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게 나오는지 없다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 뭐 이따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뭔가 그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나 보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장 저기 제가 의심하는 거는
조희대 대법관이 헌재한테 현저하게 밀린 대법원의 위상을 걱정하는구나. 그리고 아, 존재감. 예, 존재감 플러스 지금 신뢰감이 확 떨어져 직위원 때문에. 아, 직위원. 예, 네. 직위원이 큰일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아, 이러다가 헌재 밑으로 들어가겠다 우리가. 원래 헌재의 원래 설계대로라면 헌재의 원조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재판을 한다고. 헌재에서 네, 헌재에서. 독일은 헌법재판관은 16명밖에 안 되고 대법관이 한 300명 넘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원래 원조인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 밑이야. 대법원이. 근데 대법원은 항상 걱정하는 게 그거지. 아. 지금까지는 자기가 위라고 생각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지금 이 들리는 얘기나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게 아, 헌재가 압도적이지. 그렇죠. 네. 법원이 엄청 이렇게 차갑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으로 확고한 대법관 13명은 자존심 상하고 아주 못 견디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 봤는데 한두 명 빼고 다 서울법대야. 구성원들이 아, 대법관들이 13명 가운데 거의 다 서울대 법대야. 예. 그러니까 뭐 원래 우리가 더 세고 국민들이 우리한테 더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데 헌재가 지금 초긴장 상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막 박수를 받는 이런 모습이 네.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헌재는 어쨌거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저 반란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에 뭐 했어요? 대법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계엄 이후에 한 거라고는 자지 않았나? 서부지법 때려부셨을 때 법원 행정처장이 거기 가가지고 음. 이거는 저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뭐 이렇게 얘기한 적밖에 없어요. 내란 개헌- 관련해서도 입장 안 내놨어요. 안 냈다고요. 네. 그냥 대법원장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조희대가 나섰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 맞아. 계엄 다음 날 진짜 나쁜 놈이라고 내가 예. 거의 욕을 했는데 맞아요. 계속 하셨어. 한 지적을. 번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헌정질서 수호의 역할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느낌으로 다 아시는데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나름 자기가 대법원장인데 또 뱉어놓은 얘기가 있어. 선거법 재판은 빨리 진행해가지고 법정 시한 안에 끝내라. 그게 대법원장의 일종의 지침처럼 네, 얘기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6개월, 3개월, 3개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거를 내가 내 뱉은 말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을 시켜준 세력에다가 생색을 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주목받을 기회를 내가 만들어서 당신들의 위상을 내가 지키는 모양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지 대법원장이. 왜냐하면 법원 내부 구성원들도 어떻게 이 정면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사법부 수장이 한마디도 안 하냐. 이 불만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판사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 그래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나 진짜 대법원장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네. 그걸 나도 하는데 자기가 안 듣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어찌 보면 무리를 하는 건데 네. 이런 쇼잉이 되게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어. 그런데 제 말씀의 결론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항소심의 그 결론을 뒤집고 대선 이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장 유력 후보를 날려버리는 결정을 네.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감행한다.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죠, 그렇게 그거는? 봅니다. 이거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걸 뒤집는다는 게 대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엎을 수는 없어요. 법률 적용을 항소심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항소심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말 게 없어요. 그리고 항소심이 법률 적용을 명확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할 때 대법원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그걸 체증법칙 위반이라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증거에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네 결론에 유리한 증거만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깨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판결문 굉장히 길게 쓴 거 우리도 한번 설명하고 쭉 보셔서 네. 알겠지만 일일이 그거를 막 해부를 해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문장별로 잘라가지고 네. 단어별로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 판결을 써내려간 게 아니라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이거는 이 판례하고 비춰볼 때 어긋난다. 이거는 어긋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2심에서? 2심에서. 예. 진짜 그리고, 잘했네, 이심이. 유일하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심 판사들은 너무 이쪽으로 본 거 아니야?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시비를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유심증의 영역이고 그 사실 인정을 하는 거는 전적으로 2심 판사의 최종 권한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그걸 가지고 그걸 네가 그렇게 인정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 아. 증거가 있는데 너는 이걸 왜 무시하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 어렵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봐서도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에서 2심 무죄가 됐는데 이걸 파기 자판한 예는 최근 한 20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나왔고 저희 봤잖아요. 다. 제가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안 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거를 대법원이 자판을 해가지고 양형을 정한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다.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심급에 관한 그 3심제에 관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서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 나온 거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 자판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가능해요. 예, 네. 예. 근데 그런 한계가 있고 네.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파기 환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안에 파기 환송을 하면 그럼 2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바로 유죄 판결하고 형 정하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유죄하고 형을 정하면 또 피고인이 참고할 수 있어요. 이재명 측에서 네. 그럼 대법원에 또 가야 되는 또 거야. 가야 돼. 그러면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네. 그 안에 무슨 저기를 할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단지 우리가 하나 걱정해야 되는 거는 대법원이 자기 존재감을 뿜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가 돼서 온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유죄가 돼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 파기환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형을 정해서 선고를 하고 네. 다시 또 대법원에 상고돼서 올라왔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미 대선이 끝나고 지금의 상황에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가장 높죠. 그러면 그때 이슈가 될 게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불소추 특권에 대한 불소추 해석. 특권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죠. 그거를 가지고 대법원이 헌재에 앞서서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그 걱정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걱정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대법원의 대법관들인 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죽어도 싫어. 이거는 되더라도 우리 손으로 날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선택을 완전히 배반하는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명운을 걸고 달라붙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치. 대법원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살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대통령을 그걸로 날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해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진짜 심각해진다고. 그리고 원래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해석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 대법원이 끼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걸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대법관들의 지금 그 구성된 대법관들의 면면을 볼 때 네, 12명. 12명 중에 그거를 그렇게 감행할 사람이 있겠나.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법원의 구성이 대법원장 1명하고 대법관 13명입니다. 대법관 13명 중에 한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2명에서 13명이 돼가지고 홀수로 전환합의체가 되는 거예요. 네. 동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근데 한 사람 빠져서 이제 12명이 12명인데? 됐잖아요. 어떻게 돼? 12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대6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너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너 정신 또 혼미한 것 같은데. 이거 대법원은 헌재랑 달라서 과반만 되면은 그 과반의 뜻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대 5만 돼도 그 7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헌재랑 달라 이거는. 결과가 그냥 그런데 지금은 마침 짝수 12명이야. 6대 6. 그 6대 6이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오케이. 겁니다. 따라왔어. 네. 네. 그러니까 6대 6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환합의체 심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6대 6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과반 6대 6이 되면 결론이 안 그거 안 나는 나잖아, 거잖아요. 결론이. 그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13명이 있을 때도 7대 6 이렇게 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있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반반으로 갈린 거지. 반반으로 갈린 거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의 합의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최근에 임명된 대법관이 서열이 제일 낮은 대법관이거든요. 네. 네. 그 사람부터 의견을 얘기해. 당신부터 얘기해봐.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파기, 아니 나는
기각, 나는 파기, 나는 기각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 네. 그럴 때 11명까지 갔는데 6대 5가 됐어. 네. 그러면 12명째에 12명째 6대 6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7대 6이 되려면 그거는 대법원장이 결정한 거예요. 7대 6이 된 거는 네. 구조적으로. 네. 그렇게 캐스팅 되면은 보트. 예, 그 모든 부담을 대법원장이 다 지는 거예요. 반반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는데 네. 대법원장이 그냥 단순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아니라 그렇게 반반으로 갈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쟁점이 세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대법원장이 부담을 다 져야 된다 혼자서. 아. 그럼 전원합의체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안 져요. 아.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게 되면은 야, 저 아수라설한데 대법원장이 성향이 이상해서 좋게 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6대 6으로 갈 상황이 보이면 최선임 대법관이 무조건 6쪽으로 붙어서 7대 5를 만듭니다. 아. 그리고 대법원장은 그 7편에 대해서 8대 5가 돼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8대 5가 되면 아 이거는 세게 붙었구나라고 다들 보거든요. 아, 오케이. 예, 오히려. 이해된다, 이해된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건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12명이 6대 6으로 한다 하는 가능성은 없고 6대 6은 그러면 없고. 최고의 저희가 7대 5인데 7대 5. 그러면 최소한 5명이라도 누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는 이재명이 죽어도 싫어. 이 사람은 보수 꼴통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렇지. 그나마 그 사람들을 믿고 감행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내가 꼽아봐도 아, 면면을 살펴봤어요. 저기에 지금 대법원장 포함한 12명 중에 네. 제일 꼴통이 조이대야. 저희 제일 꼴통이 조이대라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치면 오석준, 그 유명한 800만 원 횡령, 800원.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소. 아, 그게 오석준. 그게 오석준. 그 2등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2등. 그 자체 다음에 판단입니다. 자체 이제 판단. 공동 2등이 될 수 있어도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엄상필. 이게 2심에서 정경심 교수한테 그 실형 선고하고 3심에서 회피 안 하고 대법원에 끼어가지고 또 주심 대법관이 돼가지고 상고 기각했던 사람. 조국 대표에 대한 상고 사건 기각했던 사람 엄상필. 이 정도예요. 그 세 명? 정도다. 네, 3명 정도. 아.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지금 자기 인생을 걸고 아. 이렇게 할 사람이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는 거를 지금 명분은 선거법 사건을 기한 내에 끝내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법부 수장인데 자기 권위를 찾고 싶은 그렇죠. 마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이름을 다 쓰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헌재와 마찬가지로 소수 의견을 다 이름 적고 써야 되거든요. 공개도 돼요. 당연히 다 공개하죠. 아, 공개도 되고. 네. 그리고 이걸 선거할 때 또 자기 얼굴로 그 읽어야 돼요. 아, 네, 그렇죠. 소수 아, 의견을 그건 헌재랑 이렇게 같네.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나는 그 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주는 것까지는 인정. 누구한테? 자기가 몸담았던 아니 내지는 자기를 그 대법원장을 만들어 준 쪽 혹은 자기의 어떤 철학적 정치적 지향이 있는 쪽에다가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는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네. 결론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대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날리겠다라는 것까지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요거- 실체적으로도 어렵다. 요건 요렇게 그러면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이 설명한 것은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야. 자, 그럼 원론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조이대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비상식적이니까 과정이. 시키고 있어. 그렇다면은 조이대도 그런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뭐 그렇죠. 일생을 네. 뭐 판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이번 대선에 뭔가 좀 잡음 정도는 내고 싶거나 네.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거나 이런 나쁜 마음은 있을 수 있겠군요.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잖아요 지금. 네. 사람들이 또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 누가 뭐일 치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저 사람 머릿속에는 아주 힘들더라도 야 정말 될 수만 있다면 이재명 내 손으로 한번 날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직위원이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를 할 때 아 윤석열. 윤석이 아. 구속 취소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나쁘다고 보는 게 뭐냐면 한 달을 넘게 시간을 끌었잖아요. 네, 그 진짜 나쁜 그죠? 짓이야. 네. 한 달 넘게 시간을 끈 이유를 봤더니 자기 배석 판사들이 있잖아요. 배석 판사들이 반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새 판사가 오니까 두 사람이 다 바뀌었거든. 아,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일주일 만에 한 거예요. 아. 그걸 제일 나쁘다고 봐요. 아. 이 법원 내부에서나 우리가 볼 때는. 아 지기현이의 행동 중 그 대목이 제일 네. 아주 골치 아픈 대목. 원래는 두 사람이 반대하면은 아무리 지가 부장이라도 두 사람 얘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대 1이니까. 어. 근데 그거를 기다리느라고 보내버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고약한데. 근데 대법원장은 그렇게까지 대법관들을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부장판사는 자기 배석 판사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완전 후배 취급하고. 예. 나이 차이도 근데-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는 또 원래는 대등재판부였거든. 그러니까 기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었는데 가고 지금 대등재판부가 아닌 지금 30대던데. 일반 합의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건데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아니 뭐 당신들 뭐라고 하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따라와. 이렇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헤아려 본 거예요. 1, 2, 3등이 누가 있을까? 5명이라도 될까? 그게 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최강욱 전 의원님은 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리는 거는 본인이 이슈 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있죠, 확실히. 예,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네. 일종의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의제화될 수 있는 지금 토대는 지금 닦아놨거든요. 네. 지금 언론들이 다 이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정치권도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 얘기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법 개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그마한 저항, 그러니까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당장 대선 기간에 이제 분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법 개혁, 그러니까 검찰 개혁 분위기는 이미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법부 개혁도 해야 된다는 아.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 너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당분간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그런 의도도 좀 깔려 있다라고 아. 저는 봐요. 정치적으로 아. 해석을 한다라고. 불안을 덜 시기 위해서 제가 조선일보 기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네. 4월 3일날 조선일보 기사인데 대정부 질문 내용을 보도한 기사예요. 조선일보가 굳이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장동혁. 어. 장동혁 유명하잖아요. 판사 출신 국민의힘 판사 의원. 출신인데 네. 장동혁 판사 출신이야. 판사도 너 피고인 출신인 줄 알았어. 판사 출신이야. 피고인 출신 보통 아니야. 판사가 아니요. 전두환 편히 봐주던 판사예요. 광주에서. 장동혁. 그런데 와 장동혁은 대단해. 장동혁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천대 법원행정처장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게 국힘의 주장이니까. 네. 아니 그 주진우 의원이 제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장동혁도 그런데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통상적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유죄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장동혁이. 본인이 그렇게 물어봐. 장동혁이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파기 재판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게 판사로서 너무 무식한 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이 보통 파기 재판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야. 4월달에 금년 4월달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혼자 그냥 희망회로 돌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원칙적으로 이거를 없는다는 거는 조이대에 일생을 걸어야 되고 네. 이거 한국에서 못 살아요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해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인턴 기자가 희망회로 돌리는 게 중요한 우리가 여기 거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 법리적,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조이대가 했다는 게 핵심이야. 그렇죠. 그렇잖아. 예. 이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를 지금 조이대가 부리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조이대를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석을 이렇게는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봤던 재판까지도 스톱이 되느냐 아니냐 이 해석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조이대가 그거를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한다. 이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해서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돼. 왜냐? 안 돼, 말이야. 이재명은 지금 당선되지도 않았어. 그렇죠. 되지도 않았다고. 그렇죠. 되지도 않은 일을 사람을. 미리 생각해갖고 조이대가 그거를 미리 정리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대법관 중에 예를 들어 이재명의 아들이 있다고 쳐. 네. 예를 너무 들어 좋아해. 너무 좋아. 최진봉이 대법관이야. 최진봉이 대법원장이야. 그래도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이 안 돼. 왜냐면 맞아요. 발생한 일이 아닌데 왜 미리 그걸 정리해? 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예, 요건 정확한 이렇게 정리를 말씀이네. 확실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매우 나쁜 시그널이다. 요거는 맞아. 그래서 조이대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요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거는 충분히 지적하고 예.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더 이상한 짓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헌재 공부 끝냈더니 이제 대법관 대법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아, 합의 기일을 내일로 잡았잖아요. 바로 잡아버렸어. 그렇죠. 근데 이게 판결까지는 몇 번 기일을 더 잡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그러니까 헌재처럼 네. 대법관들이 이제 기록을 파악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거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원래 전원합의체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면은 주심 대법관이 사안을 쫙 파악하고 정리를 해서 그 회의 자료를 올린 다음에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법관들이 각자 그거를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추적컨대 첫 번째 기일에는 자 주심 대법관이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확인해 주세요라고 조희대 대법관이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면 주심 대법관이 다음 기일까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정해진 날짜에는 그 얘기를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다뤄진 사건의 쟁점이 이러이러한 게 있었습니다. 대법관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할 가능성. 예, 그러면 이게 전원합의체 사건인데다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대통령 될 사람 가지고 지금 재판하는 거라서 네. 대법관 하나하나가 아이 뭐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중에 얘기하는 거 그렇게 나중에 못하지. 메모 보고 할게 이렇게 못 한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꽤 전 걸리겠네. 이런 무리수가 더 세질수록 오히려 이재명 지금 경선 후보라든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역으로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약간 이제 헌재 한덕수가 또 헌재 장악하려고 해갖고 그렇죠, 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어. 이왕규 사태. 네. 이완규 사태. 근데 헌재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긴장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좋게 생각하자면 이 조이대라는 빌런 때문에 긴장감을 다시 올리고 다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그렇죠. 것 같아. 네. 오히려 네. 끝날 때까지 집중하자. 그래. 그러니까 긴장 놓으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맞죠. 그 지금 온몸으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들어갔잖아. 옐로 카드 안 돼. 바로 레드 카드 나옵니다. 예.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긴장 놓치면 안 돼. 왜냐? 곳곳에 다 빌런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야. 맞습니다. 예. 왜냐? 윤석열 한 명만 바뀌었거든 지금. 윤석열 한 명만 바뀌었단 그쵸. 말이야. 이런 거 보면 그러니 좀- 어디 쉽겠냐고요. 이런 거 보니까 좀 징글징글하게. 징글징글해. 진짜로. 네, 정말 징글징글. 대단하다. 근데 진짜 조이대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렇게 기백 없던 조이대가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기백이 있어? 와 미치겠다 진짜 조이대 때문에. 진짜 나는 같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차별받는 게 억울할 수가 없어. 왜 나?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